작년부터 시장에 꾸준히 들려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죠.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UBS, 블랙락, 도이치방크, 핌코, 크레디트 스위스 등 국내외 뉴스를 통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세계 유명 은행들이 모두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기 침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떤 근거로 판단하고 또 전망하고 있는 걸까요? 경기 침체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지오플랫이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들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과 펀드, 선물과 옵션 등 너무나도 많은 상품들이 있죠. 그리고 각각의 상품들에는 그 투자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수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주식시장에는 S&P 500, 다우, 나스닥 등의 지수가 있죠. 투자자들은 이러한 지수들의 추이를 관찰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수들 역시 한두 개가 아니죠. 어떤 지수를 봐야 하는지, 그 숫자들이 뭘 나타내는지 공부하는 데에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 침체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시장 지표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Corporate Bond Market Distress Index, 연방준비은행에서 2022년 6월에 새롭게 공표한 지표입니다. 줄여서 CMDI라고도 하죠. 두 번째로 알려드린 지표는 Break-Even Inflation Rate, 향후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될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줄여서 BEI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5-year forward inflation rate, 5년 단위로 향후 인플레이션율 기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US Treasury Yield Curve,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지표는 채권 시장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들입니다. 경제 전망을 예측할 때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닌 채권 시장의 지표들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채권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자들보다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지수의 정확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유명한 지표도 있지만 생소하거나 처음 들어보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이 뭘 의미하고 어떤 전망을 예측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MDI는 시장에 발행된 채권의 유동성과 거래 패턴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채권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많이 거래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지표를 통해 시장의 투자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를 하는지 혹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을 판매하는 회사가 줄어들거나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들이 줄어든다면 이것은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말씀드렸듯 CMDI는 2022년 6월에 새로 발표되었습니다. 지표를 새로 발표했다는 의미는 연준이 채권의 흐름을 더 자세히 보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BEI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값은 미국 국채와 미국 물가 연동 채권인 TIPS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BEI 수치가 높아지면 향후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5-year 인플레이션 예상률 역시 미국 국채와 TIPS 간의 차이를 본다는 것에서는 BEI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지표와 BEI의 다른 점은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향후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을 비교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비교해보면서 시장이 너무 과열되지는 않을지 혹은 너무 침체되지는 않을지 그 전망을 예측하는 것이죠.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은 한 달 만기 채권부터 30년 만기까지 미국 국채의 수익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향후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이자를 오랫동안 받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높은 그래프를 나타낼 것입니다. 반대로 향후 경제가 침체될 것 같다면 만기가 짧은 채권들의 수익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각 지표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이 지표들이 현재 어떤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MDI는 구체적인 값을 볼 수는 없지만 뉴욕 연준에서 업데이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 연준에 따르면 역사적인 값을 약간 상회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채권 시장에 약간의 불안감이 조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연방의 연구원들은 과거 경기 침체들 전에 이 지표가 급등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유럽의 부채 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초에도 말이죠. 현재 CMDI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불안감이 돌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한다면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BEI,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이후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앞으로는 낮아질 전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것은 물가가 안정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경제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5-year 예상 인플레이션율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보다는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감소하였다는 것이며 이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국채 수익률 곡선은 1년 미만 채권의 이율이 5.4%, 10년 만기 채권의 이율이 3.7% 정도로 장단기 곡선이 역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채 수익률 곡선은 지금까지 경기 침체의 선행지표로 활용되어 왔었는데 2020년 팬데믹을 비롯하여 1950년부터 커다란 경기 침체 전에는 국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는 현상이 매번 보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지표 모두 경기 침체가 예상되며 어쩌면 이미 경기 침체 상황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2022년 10월부터 매월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죠.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그래서 도대체 언제부터 경기 침체인 건데? 인 상황인 것입니다. 시장이 항상 지표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다가올 미래에 대처할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두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